안녕하세요. 백두산 호랑이 도사입니다. 오늘은 대원의 해석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5년, 16년도에 제자들을 육성하면서 많은 강의들을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그냥 강의를 사장시키기에 너무 아깝다 생각이 되어서 당시에 방송 장비들도 좀 사고 해서 강의할 때 다 찍었고 그 찍은 강의들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2016년도부터 아마 15년도인가부터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15년, 16년 이렇게 올렸는데 사주명리 물상론 1강부터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1강부터 이제 쭉 들어보시면 물상론에 대해서 아마 잘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제자들을 한 2년 동안 육성할 때 다 이제 제자들이 다 나이들이 또 좀 많고 또 연령들이 있다 보니까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쉽게 가르치고 한 번 들었을 때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쭉 사주 공부를 한 30여 년 동안 하면서 어떤 이를 가지고 있던 실전 노하우들을 좀 전수하고 배우면서 바로 즉시 써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강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1강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계정이 동국 힐링 카페 계정으로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세계 미남협회 총재 백두산 호랑이 도사 해서 올렸죠. 이제 제 계정을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사자 냄새가 난다, 혹은 뭐 사이비 종교 교주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올렸는데,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계기도 이제 한 번 들었을 때에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좀 재밌는 개그 코드가 있으면서 또 한 번 들었을 때 잊어버리지 않는 어떤 그런 닉네임이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제 닉네임, 백두산 호랑이 도사 닉네임 이것도 만들어내는데 제가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고심을 했고, 세계 미남협회 총재라고 이렇게 붙인 것도 많은 어떤 고심 끝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또 해서 그렇게 이제 붙이게 됐는데, 제가 사이비 종교 교주는 아니고요. 꾸준히 이제 강의를 했던 내용들을 1강부터 한번 이렇게 참조해서 들어보시면 상당히 물상론을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제자들이 이제 배우면서 쉽다, 또 이게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듣고 나면 돌아서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물상론의 하나의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상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제 쭉 이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고뇌하고 사주 공부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런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이치의 세계를 제가 이제 탐험하다 보니까 이 물상론이라는 게 나오게 되었고, 또 어린 시절에 또 동네에 보면 제가 아주 시골에서 오지에서 컸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그런 어떤 물상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또 통변하고 쉽게 또 얘기해서 사물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꾸준히 들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물상의 영역으로 연결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이치를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체험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또 거기에서 어떤 신세대의 어떤 최근에 나온 어떤 그런 이론들을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다른 다양한 어떤 주역과 육임과 이런 것을 다 같이 포괄해서 이렇게 했고, 그를 통해서 가장 실용적으로 수용적이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명리학의 이론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고심한 끝에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좀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어떤 스승님한테 배웠다, 어떤 선생한테 배웠다 이렇게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면 또 기도하고 또 고뇌하고 또 많은 공부의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논문도 RISS 리스에 들어가서 그 제목을 치면은 논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하고 하면서 물상론에 이제 하나하나씩 날개를 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물상만큼 이렇게 위대한 학문은 없다, 제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체적인 포괄적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이치의 학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는 2012년도부터 했는데 2012년도에 그렇게 강의를 좀 이 장비를 가지고 떠났어야 되는데,
뜨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주옥 같은 강의들을 다 떠서 지금 올렸으면 한 500강 넘게 이렇게 강의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만 들어도 사주명리학에 진짜 도통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아깝죠. 그러니까 뭐 많이 또 공부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잊어버리게 되고 또 뭐 또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 한잔 먹고 나면 또 뭐 알코올이 증발되듯이 뭐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고 많이 그렇게 이제 놓친 그런 강의들이 좀 아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을 되살리고 또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해서 사주명리 물상론에 있어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딱 배우고 나서 쓰면은 아 이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제가 쭉 올리고 정말 제가 배웠던 이런 것들이 물상론을 통해서 도가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강의를 이끌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운의 해석법에 있어서 순행 첫 번째 순행과 역행에 대해서 배웠죠. 제가 말씀드렸던 사주명리 물상론 26강을 보시면 대운의 해석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접목시키면 대운의 해석법 그대로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첫째는 이 대운이 순행이냐 역행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순행에서는 업장을 쌓아가고 역행은 업장을 소멸해 가는데 역행일 때 사건의 발생 정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도 좀 과격하게 혹은 급진적으로 빠르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 대운을 볼 때 하나하나 볼 것이 아니라 뭉텅이로 계절의 상황을 보고 뭉텅이로 봐라.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이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머릿속에 담아두게 되면 봄의 계절을 넘어왔네, 가을의 계절을 넘어왔네, 뭐 겨울의 계절을 넘어왔네, 여름의 계절을 넘어왔네. 이렇게 이제 계절적인 어떤 그런 것을 머리에 담아두고 계절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그 속성들을 머리에 담아두면서 그렇게 통면을 가시면 포괄적으로 좀 풍부한 통념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요 세 번째 거는 실전 대운 통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이제 실제로 사주 통면을 할 때도 이 부분을 바로 접목을 시키는 부분인데 세 번째는 반드시 대운에 있어서 진술, 충미 대운을 반드시 살피라는 겁니다. 자, 사주 상담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임묘진에서 진이 있을 경우 이 진의 그 대운의 구간 동안은 상당히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제가 수많은 상담과 제자들 육성하고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대운은 진술, 충미 대운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의 변곡과 사건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술, 충미 대운을 한번 되살려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때 아마 수많은 사건과 변화의 변곡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환절기,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환절기단 말이죠. 거기에 더하여서 진술, 충미는 묘지이면서 고지다. 앞의 오행의 에너지를 묻고 또 그 다음 계절을 창고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계절을 열어가는 어떤 그런 굉장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술, 충미를 토라고 하고 중계, 중재, 완충, 연결, 흙, 토지, 그 다음에 가주, 껍데기 이런 의미로서 대단히 많은 어떤 변화를 겪습니다. 자, 우리가 얼굴과 몸을 연결하는 이 중간 매개체도 목이죠. 목도 진술충미의 토에 해당합니다. 우리 연결하는 연결고리들, 그 다음에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 모두가 다 진술충미의 토의 연결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 관절 이런 연결인자들이 전부 다 진술충미 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절의 완충에 있는 이 진술충미는 대운의 해석법상 반드시 살피고 챙겨야 될 그러한 구간입니다. 또 진술충미는 고속도로에 갈 때 산을 뚫어서 만드는 하나의 큰 토굴과 같아서 지하터널 토굴과 같아서 그것을 통과할 때는 어떤 에너지의 잠식 현상, 에너지의 어떤 중계 현상과 잠식 현상, 그리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들어갈 때의 그 에너지의 충돌 현상,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밖으로 나갈 때의 에너지의 충돌 현상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충미 대운을 살피되 그 중에서도 축과 술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과 미는 보이는 세상에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임묘진, 사오미로 넘어갈 때 봄에서 여름으로, 그 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여름에서 가을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환경에서의 변화죠. 그렇지만 축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축일 때 상당히 많은 변화와 인생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다음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터널과 토굴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큰 변화의 변곡점과 사건성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때는 반드시 살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많은 어떤 사주와 그 다음에 어떤 통변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봤을 때 축과 술에서 진과 미보다 축과 술에서 더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실전 통변에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진, 술, 축, 미를 반드시 살펴라. 진술축미란 계절의 변곡점이면서 그리고 완충, 중재, 연결, 그리고 쉬어가는 곳, 이런 것들이 되고 무언 오행의 에너지를 묶고 그 다음에 창고가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열어가는 수많은 어떤 그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진술축미는 반드시 살피라. 그 중에서도 축과 술은 더욱더 살펴라.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들 살아온 삶을 비추어서 그 진술축미 대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시기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대운의 이런 해석법을 터득을 하면서 사주가 열었을 때에 딱 진술축미가 있으면 그때 바로 제가 얘기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좀 복잡다단하게 있었네요. 혹은 진술축미에서 그것도 하나를 짚어서 이때 굉장한 변화무쌍한 일이 있었네요 하면은 거의 90% 이상은 다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술축미 대운은 살피라. 세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에 더하여서 축인, 그 다음에 진사, 그 다음에 미신, 그 다음에 술회, 요때는 에너지의 변화와 변곡이 큰 에너지의 구간이기 때문에 요때에 있어서도 주의하여서 살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축인 혹은 인축, 축에서 인으로 가든 인에서 축으로 가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축의 세상의 터널을 넘어서 보이는 양광의 인의 세상으로 넘어갈 때는 상당한 에너지의 어떤 그런 상극작용이나 변화의 작용, 그 다음에 상충작용,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사는 라망이라 하죠. 진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진사, 펼쳐가는 푹 폭발하는 에너지가 팍 펼쳐가듯이 그 에너지의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미신, 푹푹 찌는 여름의 열기가 과일을 연글고 실제적인 실물을 만들어가는 신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신,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신미, 역순으로 가든 반드시 살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술해, 양광의 태양이 점으로써 아주 암흑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육신의 세상에서 정신의 세상으로, 이성에서 저성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에너지의 큰 변화를 겪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는 살펴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축인, 인축, 그 다음에 진사, 사진, 그 다음에 미신, 신미, 그 다음에 술해, 해술. 요때는 에너지의 변화, 완충, 충극, 그 다음에 중재,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에너지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운의 해석법 두 번째 시간으로 진술 축미는 반드시 챙기고 점검하라. 그 다음에 진사, 술회, 축인, 미신은 에너지의 변화가 굉장히 크니 이때는 반드시 살펴보고 그때의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상황과 이런
새로운 출발과 스타트와 변화와 그 다음에 사건성의 어떤 그런 충돌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성을 잘 인생의 에너지 궤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한번 대운의 어떤 그런 상황을 지켜보시고 요 부분을 점검해서 통변하고 살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4가지 얘기했죠. 자, 대운 순행인지 역행인지 살펴라. 그러고 대운을 하나로 보지 말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추 계절의 영역에서 보고 하나의 무리로 보아라. 그리고 그 계절의 속성을 반드시 읽어주어라. 그 다음 3번째 진, 술, 충, 민은 반드시 사건성을 동반하니까 그때는 점검하라. 그 다음에 4번째 축인, 그 다음에 진사, 미신, 술에는 반드시 살펴서 대운의 해석법상 이 부분을 설명해 주어라. 혹은 사건성을 점검해 주어라. 인생에 굉장한 궤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은 2번째 시간으로서 진술충리와 그러한 어떤 변화를 겪는 그러한 대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